네, 반갑습니다. 암 예방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송기현입니다. 네. 우리나라 암 얘기가 그렇게 반가우세요. 근데 사실 이게 주적이고 강적이라서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 한번 암을 이겨내 보시자고요. 지금 경험자가 우리나라에서는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주위에 보면은 암 환자 한두 분은 다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45명 중에 한 명꼴로 암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망 원인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로 무려 32년째 사망원은 1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을 이기는 우리의 다른 먹거리라는 주제로 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국내 최고의 암 전문가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비룡 노동영 교수님께서 지금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 분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선환 교수님, 암이 많아져요. 요즘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추세가 어때요? 제 주변을 돌아봐도 네. 암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 보건복지부의 중앙암등록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 다 등록하는 데서 작년 말 가장 최근 통계 보면 암 환자 굉장히 많이 늘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런 식이고 여자들은 이제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근데 최근 한 5년 정도 보면 이제 대장암 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추세, 주목할 만한 일이고. 네, 그 여러 문헌을 다 종합해 보면은 환경 요인 중에 이 식습관이랑 관련된 게 암 원인의 한 3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흡연이죠. 30% 정도고. 그 나머지 중에 한 10% 정도가 뭐 B형 간염이라든지 헬리코박터 같은 감염. 이런 걸로 돼 있어서요. 비만도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식습관 전체가 이 암 발생에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암을 한자로 풀어보면은 왜 병든 식품을 태산같이 먹으면 나오는 병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암의 예방과 치유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 교수님, 음식과 특별히 관련이 깊은 암은 역시 위암, 대장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흔한 암이 갑상선암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예후가 아주 좋은 암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위암이 1위, 2위가 대장암이죠. 그래서 소화기 암인데 소화기 암은 역시 이제 음식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특히 이제 위암인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짠 음식을 많이 드시거든요. 또 구이 문화로 이제 탄 음식을 많이 드시고 이런 음식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최근에 대장암의 빈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 중에 가장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진 그런 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것은 아마 음식이 자꾸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가 증가한다든지 또 가공 육류 또 특히 이제 그러면서 비만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이 대장암 발생 빈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네. 김선환 교수님, 그냥 굶을까요? 네? 먹으면 탈이 난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뭘 잘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글쎄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이번 10월 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 식습관이 어떤가? 100점 만점에 59점, 낙제점이죠. 60점 미만이니까. 뭔가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 음식은 아까 우리 노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짠 음식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기도 사실 고기가 아니라 고기 반 뭐 이 기름 반 이런 고기도 삼겹살 대표적인 건데 그 구워가지고 그걸
특히 술하고 많이 먹는 이런 어떤 음주 문화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이게 결국 그런 거고요. 하여튼 짠 음식이 많고 칼슘이 적다. 이게 이제 지난번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입니다. 네. 하여튼 골라서 나쁜 것만 먹는 거네, 지금. 근데 신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암 예방, 평소 좀 인식이 어떻게 돼 있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걸 먹어야지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네, 거요. 특히 비싸고 네.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거를 찾으시는데 사실 다 근거가 없고요. 네. 평소에 드시는 이 음식들만 이게 잘 네. 이렇게 가려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암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 교수님 건강해 보이시죠? 네? 예쁘시죠? 뭐 따로 드시는 거 있죠? 따로 없어요? 신 교수님? 네, 저는 네. 살 돈이 없습니다. 살 돈도 없어야 되고요. 배도 좀 그렇게 너무 부르게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노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많은 위암 환자들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암은. 그러니까 암 환자 가족들의 경우는 좀 이거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예방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보면 이제 부모님을 수술했었는데 또 몇 년 후에 10년, 15년 뒤에 그 자녀분들이 또 위암으로 오셔서 수술 받으신다든지 형제 자매가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를 보면은 이 가족력이 있는 위암의 가족들을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식이 습관에 있어서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족들의 90%가 나트륨을 과다하게, 즉 소금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반해서 식이섬유의 섭취는 또 부족한 걸로 90% 정도가 특히 비타민 C 섭취가 한 30% 정도에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식습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시죠? 근데 거기도 뭐 건강이 거기 다 있네요. 뭐 보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요? 김선호 교수님 생각에 뭐부터? 그러니까 이제 암 발생에 명백히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도 뭐 음식을 뭐 이렇게 야채 많이 먹어라 아니면 운동해라 이런 정도의 약간 소극적 이 권유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식습관으로 오래 살면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운동 잘 안 하는 것들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암이 걸린다. 혹은 생명이 단축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계몽을 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경고등을 그냥 더 크게 큰 소리로 울려줘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암 예방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도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방을 해야지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비룡 교수님과 노동영 교수님의 강연부터 듣겠습니다. 암 치료되고 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 암 치료가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과거와는 새로운 질문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암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까 이겨내는 것 자체가 워낙 희귀한 거였으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암을 완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생활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해야 진짜 이게 다시 암이 재발되지 않고 또 다른 암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암 건강증진센터의 조비룡 교수입니다.
방금 이제 뭐 많은 암 예방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많이 사망하게 하는 죽이는 병이 뭐라고요? 네, 방금 암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한 달 전에 보건복지부와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10대 질환에 대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심장병 중풍 간의 간격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암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암이, 이렇게 큰 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등이면 우리가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치료도 잘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심장병과 폐렴이 또 증가하는 사망을 증가시키는 병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아래에 있어요. 근데 암은 저 위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80세 이상을 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오른쪽 우리 앉으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인사하시고 자, 왼쪽에 앉으신 분하고 또 인사하시고 네. 자, 우리가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까지 살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네, 남자 여자 합치면 3명 중에 1명이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인사했던 두 분하고 나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암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제 완치되고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암이 이제는 너무나 많고 평범한 그런 질환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암에 대한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가 담배,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짜게 먹지 말고 탄 음식 먹지 말고 술 줄이고 운동하고 이 음식과 운동은 꼭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체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간암의 문제가 되는 B형 간염 예방접종, 안전한 성생활, 이게 이제 자궁경부암 때문에 발암성 물질에 그리고 조기 암 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자. 이 10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암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가장 중요한 10가지입니다. 너무 많습니까? 예. 한 2-3가지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10가지나 우리가 리스팅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10가지가 가장 교정이 가능하고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가지를 리스팅한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암에는 뭐가 좋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떻다고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의 결정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유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유전이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담배, 음식, 몸무게,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암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쉽게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음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이 적게는 30%, 흡연이나 음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발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느냐? 자, 우리 옆집에 사는 영수 아버지가 이번에 조기 위암이 발견이 됐대요. 그럼 영수 아버지의 이 위암은 언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까? 보통 한 6개월 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더니 그때 위암이 생겼나 봐. 다행이야. 조기 위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암에 혹이 하나 있어도 우리가 한 1-2년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는 지금도
암세포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암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때그때 찾아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면 다행히도 암이 발병하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 면역기능 세포들이 줄어들거나 암세포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다 못 잡아대고 한두 개의 세포는 바로 암세포로 가거나 대부분의 세포들은 전암세포라 그래서 암이 되기 전 단계에 좀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이 전암세포가 다시 암세포가 되고 이 암세포 하나가 크면서 이제 큰 암덩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기능들을 비껴나서 전암세포로 가는 데는 거의 평균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암세포가 암세포로 가는데도 수년이 걸리고 한 개 암세포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데까지는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한 암세포는 사실은 언제 생겼다고요? 물론 1년 전에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의 암들은 10년, 20년 전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은 많이 먹고 오늘 말씀드릴 발암시키는 나쁜 음식들은 줄이자고 하는데 이런 음식들이 유전자가 발현하는 데부터 세포가 분열하면서 다시 복구시키고 또 장기가 되고 면역 기능을 발휘하고 이런데 여러 우리 몸 기능에 있어서 이런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것, 잠을 얼마나 자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10년, 20년 동안의 우리 생활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우리가 찾아낸 암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암을 예방을 하려면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능한 빨리 하나하나 한 개가 바로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런 많은 나의 생활 습관들이 모여서 암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오늘 이야기할 우리 영양의 생활 습관 포함해서 암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없애고 암을 없애는 생활 습관을 자꾸 늘린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좋은 음식 하나만 먹어도 안 되고 암을 예방한다는 어떤 특이한 걸 섭취한다고 암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암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의 가장 큰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암학회에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퀴즈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1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2개를 가지고 만약에 4점 이하면은 이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10년 이내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바꾸도록 하고 5점에서 8점 정도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8점 이상이면 좋은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그 12가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몇 점에 해당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5컵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과거에는 5접시의 채소와 과일이라고 그랬는데 요걸 최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컵에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담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보통 우리가 한 접시 또는 반잔, 반컵이라고 하면 우리 식단으로 따지면 한 종지의 채소 반찬 정도가 한 반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5종지의 채소나 과일을 먹는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채소와 과일을 덜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섭취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니까 1번은 채소와 과일, 두 번째는 정제된 곡류보다는 정곡류의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흰 쌀밥보다는 잡곡
음식이나 현미 이런 걸 먹는지 또는 보리나 콩을 섞어서 먹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칼로리와 지방이 적은 음식을 선택을 하는지, 이런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내가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주로 인스턴트 식품이 되겠죠. 고칼로리의 인스턴트 식품은 삼가하도록 하는지, 버터나 마가린과 같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첨가하지 않는지. 지금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몇 개인지. 일곱 번째는 튀김은 거의 먹지 않는다. 여기서 거의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섭취한다. 건강한 체중, 비만하지도 않고 너무 야윈 체중도 아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운동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서 평소 때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지, 컴퓨터나 TV를 휴일만 되면 컴퓨터,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야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는지. 자, 이 12가지입니다. 몇 점입니까? 네, 다들 8점이 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암에 잘 걸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우리들이 이제 많이들 알게 됐어요.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들도 만들어내고 암학회에서 이런 기준들도 만들어내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활들을. 잘하고 있겠죠? 네. 불행히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9월 달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작년까지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칼로리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비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섭취량 역시 늘어나고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식습관 2가지, 짜게 먹고 칼슘이 적다라는 것들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거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얼마나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지 점수를 따져봤어요.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 점수는 60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낙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좋지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음식과 같이 관련된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들, 운동, 신체 활동이라든지 비만, 담배, 음주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입니다. 좋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이유가 뭔지를, 그래서 담배값도 올리고 뭐 운동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오늘을 기회로 이런 것들이 멀리 있고 아주 값비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로 옆에 있는 내가 하루하루 실천하는 생활 습관들이 암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당장 또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켜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 예방을 위한 영양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암학회와 전 세계의 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영양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암을 이기는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 좋은 음식들을 적당하게 충분하게 섭취해라. 이 말은 사실은 이것만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걸 자꾸 적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고, 두 번째는 암을 만드는 발암 음식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발암 음식을 자꾸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발암 음식을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신체 활동도 적절히 하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적절한 몸무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영양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이 마치고 나서는 이 항암 음식을 충분히 다들 섭취하시고 발암 음식 줄이시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셔서
암과는 만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들어서면서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여성들의 서구 식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식단이 유방암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여성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음식 중에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냐, 유방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의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 3분의 1 드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러신 분이요. 모르겠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것이 가능한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이 혹은 생활 습관이 유방암을 일으키는지 하려면 뭔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자, 가장 쉬운 첫 번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동물 실험이겠죠. 동물한테 무엇을 집중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고열량 시기 동물의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더라 이거죠. 많이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콩류, 여러분 콩 알죠? 두부 이런 콩류를 집중적으로 먹였더니 유방암의 발생이 감소하더라 이거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 집단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가 종래 유방암이란 것은 대표적인 서구암입니다. 서양 여자들의 암이다 이거죠. 미국의 여자들은 9명이 1명이 평생에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죠. 유럽 마찬가지죠. 동양은 우리나라는 최근 급증하고 계속 있지만은 동양은 참 드문 암이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왜 서양 여자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많고 동양 여자들은 적었나. 아까 그 동물 실험에 기인해서 아마도 동양 여자들은 콩류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식사로 나오는 게 뭐죠? 두부. 중국 사람은 마파두부, 우리도 두부, 된장, 일본 사람들 낫또 해서 콩들 많이 먹잖아요. 자, 그것이 아마도 유방암의 발생을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유방암이 동양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식단이 자꾸 바뀌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콩이나 야채나 이런 걸 줄이고 있고 대신 육류, 고칼로리 섭취가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참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의심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근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알코올 섭취와 과체중, 체중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이제 좀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다 이거죠. 생활 습관. 그 생활 습관에는 여러 가지 식사와 그 행위 이런 게 결정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그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이 유방암을 예방한다. 이것은 아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 5대 영양소 알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골고루 다양하게 식사량은 알맞게 식사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다 알죠? 근데 뭐가 문제죠?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죠. 갈수록 어떤 식단에서 이게 편중된다, 편식, 집중되게 뭐가 많이 먹는다, 혹은 그 시간 여러 가지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백질부터 알아보죠. 단백질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되죠. 가공육류랑 붉은 육류가 1급 발암물질로 미국에서 발표를 해버렸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줄여야겠다는 것이 그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고,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 대표되죠. 대신 어류, 생선이나 가금류, 닭고기, 뭐 오리고기 이런 걸로 바꾸라는 거죠. 또 조리할 때도 튀기거나 숯불, 구워 먹는 우리 바베큐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데우거나 혹은 쪄서 먹거나 그렇게 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조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지방 섭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비너스회에 그 질의응답을 10년 넘게 4만여 건을 받고 있는데 그 비슷한 제가 재미난 질문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수님,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너스회에서는 암이 재발할까봐 절대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저와 함께 놀러가서 삼겹살도 들고 고기도 구워 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많은 양을 들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30% 이내에서 맛있게 드셔요. 그거 먹자고 사는 것이죠. 지방은 우리가 흔하게 많이 얘기되는 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우리 이 지방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산 같은 것은 우리 몸을 유지하고, 불포화지방산 같은 것은 우리 신경이라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뇌 같은 데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게 많이 편식하고 칼로리를 올리는 데 쓴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요령을 아셔야 되는데, 자,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여러분 지방을 튀기고 가공할 때 많이 발생한다 그러죠. 우리 최근에 트랜스지방산의 해를 많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기름, 돼지기름, 버터, 코코넛유, 마가린, 쿠키파이, 가공식품. 자, 줄이자 이거죠. 단일 불포화지방산, 이것도 매우 필요한 거죠.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올리라 이거죠. 특히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건강식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이로운 거다. 그 양을 늘려라. 자, 우리 오메가3, 6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오메가3 일부러 막 그 기능식품으로 막 들기도 하죠. 그렇게 들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멸치 이런 생선을 많이 섭취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먹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식용유, 참기름, 해바라기 기름 같은 것은 좀 줄여달라. 이제 이런 것이 지방 섭취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이거 사실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근거는 약하지만 나쁠 것이 없다. 자, 콩은 아까 동양에서 유방암이 적은 이유 중에 근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동물 실험실에서도 그 발생을 좀 줄이고. 콩은 또 대표적인 또 항암 식품의 하나죠. 특히 발효된 그 일본의 나토니, 우리 된장 이런 것은 항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콩은 해롭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콩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에스트로겐에 도움을 줘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과 제 생각은 그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힘이 약한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강한 에스트로겐이 결합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 약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콩을 과량으로 혹은 액기스로
콩을 막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청국장에 한 콩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약처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콩도 적절히 조리해서 먹으면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씨, 콩, 홍삼 등의 식품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아 유방암 호르몬 치료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던데 구체적인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아주 희박해요. 특히 항호르몬제를 먹는데 콩을 먹어야 되느냐 마냐.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데 있죠. 그러나 근거가 매우 희박해요. 반복해서 나오는 게 채소 매우 좋죠. 특히 5가지 색깔. 붉은색, 녹색, 황색, 보라색, 하얀색. 무슨 야채인지 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자체를 2컵 반 이상의 그 양으로 들라. 가공하지 않는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과즙으로 해서 들어라. 유방암은 발병 후 5년간 유제품과 커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삼각커피 우유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좋지 않다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드시고 커피도 한두 잔 좋아요. 그런 유언 비어에 흔들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죠. 흔들리지 말고 힘있게 즐겁게 사셔요. 그러려고 사는 것이요. 제 일관된 뒤에 마지막 그 후렴은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기고 그러러 사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정리되지도 않은 그 잘못된 유언비어에 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망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탄수화물 우리 많이 먹는 거죠. 나온 얘기지만 백미 대신 현미, 또 정제 공유 대신 통곡물, 보리, 귀리 이것도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돼 있죠. 이것은 그 여러 가지 파이버 이런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또 건강에도 좋고 암에도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과자, 사탕 등의 고강도 식품 이렇게 뭉치고 액기스 이런 것은 그 묽게 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실, 액기스 등이 설탕 덩어리라고 해서 암 환자들이 먹기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묽게 차로 연하게 되려고 권하고 있죠. 액기스 이런 것은 실제로 보고에서도 그렇게 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득과 실을 떠나서 그렇게 강한 농축액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에 어떤 정도가 있다고 살펴지기 어렵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후의 결과 특히 체중의 과체중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체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고열량 식품은 적게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도넛, 사탕류 이거 굉장히 칼로리가 높죠. 그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과일맛 음료 같은 가당음료 섭취는 적게 하자. 외식할 때 저열량, 저지방, 무과당 식품을 선택하고 과식, 특히 많이 먹는 것을 피하자.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적절히 잘 조정하게 되면은 맛있는 재미도 느끼고 또 체중도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음주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음주. 그래서 음주 사실 그 우리 문화가 생활 습관에 여성들도 음주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양에 대해서 매일 상습적으로 먹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먹는 분은 아마 한국에서는 드물 겁니다. 어쨌든 여성은 한 잔 이하로 줄이라. 남자는 좀 봐줘서 2잔인데 사실 저것도 어렵죠.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포도주는 또 대표적인 또 건강 음식에 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잔 이하로 줄여라.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성분에 심장 뭐 효과 있다 없다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양과 기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유방암의 먹거리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없다. 또 단일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과유불급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너무 쉬운 얘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형태는 어떻죠? 좀 태워 먹는 것은 나쁘지만 얼마나 많은 상치쌈, 된장,
고추, 이렇게 한꺼번에 먹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분명히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잘 새겨 드셔야 됩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하라. 운동 중요하죠.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해라.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라. 평생 체중 증가를 예방하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라 이거죠. 알코올 섭취 삼가거나 줄이기. 저희 암협회에서도 제가 정리한 것을 잘 또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에 두고 하실 것은 균형 잡힌 음식에 운동에 술은 좀 줄이고 담배는 제가 꺼내지 않았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담배는 아주 절대로 안 되죠.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암병원장을 하면서 도대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은 유방암을 포함해서 암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335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금연, 절주라는 술을 좀 줄이라는 거죠. 금연, 절주. 그리고 335인데 세 개의 3호입니다. 자,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에 하루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섭취해라. 운동 3호.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150분 얘기 들으셨죠? 땀이 좀 나야 됩니다. 또 저것이 또 재밌는 것은 150분 매일 30분이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바쁜 사람은 주말에 150분 한꺼번에 해도 돼요. 저는 주말에 그래서 150분이 아니라 300분을 산에 가든지 달리기를 합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 3호. 체중은 이제 우리가 체질량 지수로 23 이하 25 넘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한 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호를 기억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음식을 적절히 드시고 운동을 하고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것 자체를 막 독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된다. 이것은 사실 없죠. 우리가 먹는 이유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또 먹는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들으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 더욱 행복해지고 암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 강연 잘 들으셨죠? 예, 감사드립니다. 우선 먹는 것, 특히 조비룡 교수님, 채소, 과일 충분히 먹으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사실 채소, 과일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예. 한 20년 전부터 이 현대인들이 예.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서 채소, 과일의 섭취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젊은 아이들 보면 채소 정말 싫어하죠. 일단 김치 안 먹잖아요, 김치도. 네. 김치 잘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채소 섭취의 네. 40%가 뭐냐면 김치예요. 하하.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에 비해서는 채소의 섭취량이 아직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가 우리나라의 채소 섭취는 하나에 몰려 있어요. 주로 녹황색 야채에 몰려 있거든요. 예, 좀 전에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 야채도 골고루 먹는 게 좋은데 그래서 김치에만 완전히 김치만 섭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 끼니마다 우리가 약간 5접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이 7접시 내지 9접시까지 섭취하라고 그러거든요. 병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알겠습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가 되겠습니다. 네, 고기는요, 신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애들 뇌 발달에 일단 좋다던데요, 또?
그럼 고기를 먹어야 예, 똑똑해진다고 또. 단백질이 있으니까요. 주로 붉은 육류보다는 네. 이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같이 이 흰살 고기를 네.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고기들이 이 섬유질도 연하고 소화도 잘 되고 네. 또 필수 지방산도 많고 해서 네.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붉은 고기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서요. 그럴 거예요. 좀 드시는 게 또 필요한데 네. 요리할 때 이 아주 고온에 이 고기를 굽게 되면은 이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거든요. 예, 이 HCA라 그래서 이종 환식 뭐 아민 이렇게 네. 부르는 복잡한 물질이 있는데 예, 예. 그게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조금 덜 생성된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고기 선택할 때 좀 고려하시고 네. 가능한 굽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전 듣다 보니까 아까 조비령 교수님도 뭐 채소도 색깔별로 먹어라. 김치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 컬러풀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컬러풀 라이프를 사실 수 있다. 아니 근데 암 예방 식단하고요, 노 교수님. 실제로 암에도 걸린 분들 치료하면서 먹는 거하고는 암 극복 식단이라고 그럴까?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암 투병 중에서는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받게 되는데 맞아요. 항암 치료라 하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적정 수준의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네. 그때는 이제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예. 신 교수님 조금 더 보충해 주세요. 그거. 암 네. 환자들. 네, 일단 그 치료 중에는 잘 드시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 좀 안 좋다고 생각된 것도 그냥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넘어가고 입맛 없고 그러면 소금도 치고요. 또 밥도 맞아요. 밥맛이 똑 떨어지니까요. 네, 잡곡밥 말고 네. 흰 쌀밥으로 빨리빨리 소화가 잘 되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런 당기는 거 것부터 드시고, 그냥. 네, 네. 고기도 많이 드시고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암을 극복한 국내 암 생존자가 지난해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많이들 잘 치료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2차 암 재발 막기 위한 식생활. 그건 조비령 교수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사실 2차 암 예방을 위한 식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는데 네.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네. 어떻겠습니까? 암에 걸렸다는 뜻은 식사 습관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쁜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 치료 전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죠. 네. 방금 이야기한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바꾸도록 하는 것. 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각 암 치료마다 특별한 영양 섭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암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게 모자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음식을 더 섭취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영양 보충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네. 주사로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했던 암 때문에 특별한 영양 섭취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보통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거 따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철저하게 내가 한번 암을 알았다는 거는 내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리스트 중에 맞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철저하게 골라서 지켜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강연 들으면서 방청석에서 나온 질문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건 간단간단 답변해 주세요. 노동용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석류가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하는데 이걸 많이 먹으면 예방돼요? 매일 석류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이 석류가 이제 특히 석류에도 풍부한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제 폐경 후에 네. 그 폐경 후 증상 같은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네. 근거도 희박하고 이것을 과하게 먹든지 네. 이것을 뭐 상습으로 먹는 것은 그건 불필요하다 피해라.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비령 교수님께 과식을 하거나 비만일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소식을 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예, 예, 그럴 것 소식이라는 게 필요한 칼로리도 안 먹는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적절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과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식을 하라는 거고 특히 소식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네. 노동현 교수님이 유방암 치료하고 나서 비만하게 되면 유방암 재발률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늘지 않도록 만약에 몸무게가 는다라고 하면 좀 더 소식을 해야 된다라고 예,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10대 암 예방 수칙입니다. 국민 10대 암 예방 수칙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이건 뭐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좀 지키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저희가 그러다 병 걸리는 거죠. 조비령 교수님.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네. 적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선생님들 우리 그 뷔페 음식점에 가면 뭐부터 드세요? 그거 생각해 보면 예. 야채부터 고른 사람이 정말 드물거든요. 예. 의도적으로라도 야채를 먼저 드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한번 암을 알았다, 암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은 9접시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은 사실 채소와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채소와 과일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드시겠어요? 과일 먹어요. 근데 과일은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과일만 먹게 되면 역시 비만해집니다. 아, 예. 그래서 적절한 과일과 예. 적절한 채소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 보실까요?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게. 신 교수님, 이거 참 쉽지 않아? 이거 지키기는 건데. 네. 그래도 네. 반드시 지키셔야지 되는 게요. 네. 짜게 드실 경우에 특히 위에 네. 점막이 손상이 돼서 이 여러 가지 뭐 헬리코박터나 발암 물질이 작용하기 그 쉬워지고요. 우리가 위험이 많아요. 예, 역학 연구에서도 짠 음식 드신 분에서 50% 네, 네. 정도 위암이 더 발생한 게 나왔고요. 네. 또 생선이나 고기 구울 때 아까 그 발암 물질 HCA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온에 타게 이렇게 예. 조리해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요, 하루에 30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 그리고 암 조기 검진 받기가 있어요. 그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항목 노동인 교수님 끝으로 짚어주십시오. 예,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수칙이 있지만 수칙을 예. 칙하면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잘 개인적으로 그걸 소화해서 예. 자기가 즐겁게 또 재밌고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건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벌로 혹은 막 내가 규칙으로 해서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국리해서 자기에 맞게 네. 조화롭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예. 운동 좋아하면은 삶의 질도 좋아지고 네. 체중도 줄이고 또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네. 추구하고 싶어요. 예. 노동현 교수님처럼 늘 룰룰랄라 이렇게 사십니다. 수술은 정확히 하십니다. 자, 두 분의 교수님께서 다음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위암 전문의 노성훈 교수님, 그리고 대장암 전문의 김선한 교수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이제 암이라고 그러면 이제 모든 우리 일반적으로 불치의 병이 암을 진단받으면 죽을 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암은 반드시 완치되고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이 재발하거나 이런 데에 관여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팁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성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자료를 보게 되면 한 해에 발생하는 암 환자의 수가 약 2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약 14%가 위암입니다. 한 3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나 친지들 중에서도 위암을 앓고 또 많이 투병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완치가 되셔서 아주 즐거운 삶을 보내고 계신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암은 외부에서 암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자신에 있던 그 정상적인 위 점막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히 환경적 요인 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그 암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가 우리 몸 자체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변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막고 예방한다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위암은 소화기 암이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이런 위암은 역시 식이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 또 음식 이외에 위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이런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이 짠 음식이라고 그러면 짠 음식은 위암 발생률을 2배 내지 4배로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이 소금 자체가 일부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으로 변하게 되고 이것이 단백질로부터 나온 아민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을 장복을 하시고 과량을 드시게 되면 위점막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손상된 위점막은 발암물질에 쉽게 노출이 돼서 결국 위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탄 음식은 우리 음식의 문화 중에 구이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든지 또 생선을 구워서 먹는지 이런 구이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 짠 음식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 또 헤테로사이클로아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발암물질을 생성하게 돼서 위암 발생을 7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구이를 먹더라도 이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식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암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헬리코박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것은 위에 기생하는 세균인데 사실 위 안은 상당히 위산 분비로 인해서 산이 높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웬만한 박테리아는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은 자체가 유레이즈라고 하는 소위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발생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염기이기 때문에 이 산 속에서 이제 중화시키면서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의 한 60%가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한 2배 내지 3배, 일반인에 비해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증상이 있느냐?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헬리코박터가 염증을 일으켜서 위염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위궤양, 치비장궤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즉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 같은 것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으면은 위암 발생이 증가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걸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보고나
혹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헬리코박터 위험이 있다고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돼서 염증을 일으켰거나 소화기성 궤양이 있다든지 혹은 이 림프종 중에 말트 림포마라고 하는 위험도의 그런 림프종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한 분 중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헬리코박터 위험 이외에 우리가 음식물 말고 또 위암과 연관되는 것으로는 앞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흡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흡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암이라든지 혹은 구강암이라든지 식도암 이런 거와 연관이 많은 거로 되어 있지만 위암도 역시 흡연과 상관이 있고 특히 흡연을 장기적으로 한 분에 있어서 위암이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냐면 위의 상부, 식도와 위가 만나는 위, 식도 접합부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 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술하거나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에 생기는 암인 경우에는 위를 전절제,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가 상당히 크고 예후도 위의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특히 흡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식이와는 상관없지만 가족력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 한 가족에 위암이 있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 또 다른 가족이 위암이 있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같은 식생활 습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암 예방에서 식생활 습관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결국은 우리 식생활 습관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냐면 어머니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익혀진 그 식습관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짠 음식에 길들여져서 계속해서 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성인이 돼서 싱겁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암 발생률이 2배, 3배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력이 있는 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성인에서 얘기하는 암 검진은 대개 40세 이후부터는 남녀 가리지 않고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하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을 통해서 암 검진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암과 관련된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증거가 있는가 하면 증거가 미약한 여러 그런 음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가능한 사실 또 제한적인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거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면 비전분성 채소류라든지 과일류는 암을 예방하는 감소시키는 가능성이 높은 음식으로 돼 있고 증가 요인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역시 짠 음식, 염장 음식이죠. 우리가 절인 채소나 혹은 젓갈 같은 거 그리고 고추, 가공 육류, 훈제식물 이런 것들은 증가 요인이 있는 음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콩 제품 혹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그러면은 새우라든지 조개류, 해조류 이런 데 이제 풍부한데 이런 음식들은 제한적이지만 위암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역시 채소와 과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암 예방 효과가 충분하게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 돼 있고, 그 이유로는 역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파이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을 뜻하고 케미칼은 화학물질 얘기하는데 결국 식물 영양소인데요. 이런 식물 영양소는 식물 자체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즉 주위에 어떤 해충이라든지 혹은 미생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물질인데, 이 물질이 우리가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항산화작용이 있다든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의 섭취를 우리가 권장하고 있고, 지금 제7의 영양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변비를 예방하고 변을 잘 보게 하니까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규칙적인 이러한 그 장 운동을 통해서 배변이 잘 되니까 우리 음식물이나 혹은 이 장 속에 오랫동안 음식이 저장돼 있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발암 물질의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 노출을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소류에는 비전분성 채소류라고 하는, 전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을 뜻하겠죠. 그런 것이 아닌 채소류에는 식이섬유, 또 리코펜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작용을 하는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항산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를 예방하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걸 예방한다든지 면역력을 높이는 이러한 그 중요한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이런 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류의 섭취를 권장하게 되죠. 또 과일에는 잘 아시다시피 바이타민 A나 바이타민 C와 같이 역시 암을 예방하는,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와 또 과일의 섭취를 권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암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그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짠 음식, 소금이 위암과 연관이 있고 위암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소금을 가능한 한 넣지 않는다든지 염분이 적은 그런 양념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셰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보여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역시 이제 소금을 가능한 한 좀 덜 쓰고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지 이런 양념을, 다른 양념을 사용해서 염분을 줄이는, 소금이나 간장,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같은 것은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지만 양을 좀 줄여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소금 섭취량을 5g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5g 이하를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년, 20년 전까지는 한 25g까지 섭취하던 것이 여러 이제 그런 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1인당 섭취량이 13g으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음식의 레시피를 좀 어떻게 개발해서 염분 섭취량을 좀 더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하는 얘기인데요.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이고 주의하고, 역시 국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를 하고 있고요. 염장식품이라든지 앞에서 말씀 나온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위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식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위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에서의 원칙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공육이나 혼재식품 섭취를 줄이자. 그리고 탄 음식은 그 안에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 음식의 섭취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공육인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또
직화구기로 인한 검게 탄 부위, 이런 부위는 우리가 섭취를 피하고 제거하고 먹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수육이나 이런 그 보쌈 등의 형태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채소나 과일을 일단 풍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5.13 법칙이다 하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다른 색깔을 갖는 이런 야채나 과일을 하루에 3번 드시는데 충분한 양을 드셔라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따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그 야채와 채소와 과일이 있는데 그걸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그 안에 5가지의 그 이런 색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식물 영양소가 다른 식물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편식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한 번에 이게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저건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사는 편식이 아닌 다양한 식품을 드시는 게 좋겠는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 곡류를 자주 드시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즐거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삶도 풍부하고 윤택해지지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장암과 음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특히 음식으로 오늘 마지막 강연을 맡은 고대 안암병원의 김선환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듣고 계신데 이 대장 내시경 사진이고요. 아마 여기 대장암 환자분 계신데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 암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용종 조그만 혹으로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바뀌는데 한 50대부터 좀 증가해서 한 60, 70대 되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암입니다. 대부분 암이 비슷해요. 붉은색 고기, 오늘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붉은색 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거 다 합니다. 흰색 고기는 생선, 닭고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육가공품, 이게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던 그 부분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붉은색 고기로 만든 가공품입니다. 햄, 소시지, 육포 이런 것에 해당되고요.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용어로 발표가 돼서 이게 혼선을 일으킨 거고요. 이게 바로 한 일주일 전에 WHO에서 내놓은 그 성명서 전문을 제가 입수해서 여기 쳐놓은 거예요. 레드밋, 붉은색 고기는
EA라고 돼 있죠. 2군 A에 해당되는 위험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드 미트, 육가공품인데요. 그게 바로 이번에 발표됐던, 매스컴에 발표됐던 1군, 항암 물질이고요.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는, 이게 발암 물질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발암 물질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 2군 A에서 1군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암으로 되려면 저 정도의 양을 매일 먹으면 저 정도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이렇게 금방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있던 얘기고, WHO에서 보면 그래서 1군, 2군 A, 2군 B, 3, 4군은 사실 관계 없다는 뜻이고요. 1군, 2군은 다 암하고 관련이 있다는 우리식으로 따진 발암 물질인데요. 그게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군에 해당된 것들은 우리 술 먹으면서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개념에 의하면 발암 물질입니다. 이게 그것도 1군 발암 물질.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발암 물질이라고 이번에 소개된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복잡한 얘기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뭐 여러 연구를 통해서 특히 붉은색 고기나 육가공품 전부 다 저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다 발암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붉은색 고기는 왜 위험하냐면요. 붉다는 거는 그 안에 헤모글로빈, 여러분들 피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인데 그 중에 햄 성분이 고온으로 조리를 하면 나오는 물질들이 그것이 발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붉은색 고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 얘기 오늘 수도 없이 나오고, 지방은 먹으면 소화가 되려면 담즙이 나오는데 담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그게 과도하게 나오면 그게 대장으로 넘어가서 대장 속에 있는 세균하고 합쳐져서 발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방식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음, 용종생계.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발암 물질은 대장암에서는 용종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용종에 대한 위험 요소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비만, 허리둘레와 관계 있습니다. 운동 부족, 그다음에 가족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에 있을 때 가족력이 있다고 대장암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음식 등의 후천적인 원인을 잘 조절하면 그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채소, 과일인데 그 양을 보면 하루에 25g 섬유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저희 의사도 잘 몰라요. 이건 식품 영양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할 텐데, 아마 주부들이 더 잘하실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섬유질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칼슘 섭취는 대장 용종 암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량은 한 하루에 1200mg 정도. 이 세계 암연구재단, 미국 암연구소에서 나온 웹사이트 보시면, 이건 특히 이제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암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가장 최근 레포트가 2011년도 레포트고요. 오른쪽에 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감소시키는 것도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한 것, 감소시키는 것 보면 운동, 식이섬유, 감소시키는 가능성이 높은 것, 마늘, 우유, 칼슘, 제한적으로 추정되는 것들, 과일, 바이타민 D, 위험 증가하는 것들이 바로 붉은색 고기, 우리가 오늘 쭉 얘기 들었었던 그런 내용이고, 술이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더 관련이 많아요. 이게 왜 저런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어떤 생활 패턴하고 관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가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저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던 자료입니다. 의사들도 이거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요.
이게 WHO 암 역학 조사하는 그런 글로벌 캔이라는 이 보고서인데요. 단체인데요. 대장암 마지막 보고가 2012년 보고입니다. 콜로렉탈 캔서라는 게 대장암인데요. 그 조사 통계를 보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제 1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장암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이 1위가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대한민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사실 이 작년도에 노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갖는 의미는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제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 우리가 알고 있는 1급 항암 물질,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거의 매일 우리 습관처럼 먹고 있는 우리 젊은 이들이 앞으로 또 사회 나가서 우리 바뀌지 않는 음주 이런 습관들하고 맞물릴 때 과연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아마 주부들 또 이 전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이 사회 습관들을 바꿔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 꼭 챙겨야 먹어야 하는 항암 식품. 맛은 물론 영양을 2배로 느끼는 방법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난우입니다. 첫 번째, 유방암에 좋은 녹황색 채소를 이용한 잡곡 비빔밥. 먼저 비빔밥의 재료가 될 새싹 채소, 시금치, 당근 등 싱싱한 채소들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특히 새싹은 다 자란 채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3~4배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적은 양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몸에 좋은 잡곡밥과 짜지 않은 양념장을 올리면 건강한 잡곡 비빔밥 완성! 잡곡에는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 무기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위암에 좋은 항암식품 토마토와 마늘, 그리고 버섯을 이용한 저염식 토마토 버섯 오믈렛. 얇게 썬 마늘과 토마토, 그리고 버섯을 넣어주고 거기에 달걀을 풀어 붙이면 영양소 흡수를 높여주는 토마토 버섯 오믈렛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에 좋은 녹색이 채소로 만드는 견과류 샐러드. 견과류 샐러드는 섬유질과 엽산이 풍부한 치커리, 겨자잎 등의 채소에 발사믹 드레싱을 얹어 만드는데요.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여기에 양파를 다져 넣은 저칼로리 발사믹 드레싱을 준비합니다. 소금이나 국간장을 사용하는 대신에 발사믹 식초나 마늘, 양파를 다져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본적인 샐러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브로콜리를 추가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엽산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치실 때는 비타민C 파괴를 막기 위해서 끓는 물에 2~3분만 데쳐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채소들을 잘라준 후에 저칼로리 발사믹 드레싱을 얹어주고 고소한 견과류를 곁들여주면 완성입니다.
영양소의 손실은 줄이고 흡수율은 높여주는 건강조리법으로 암 예방에 탁월한 건강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네, 저희 테이블 앞에 지금 신명희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항암 식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요걸로 딱 한 끼 차려 먹고 싶은데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좋은 거예요? 아까 그 잡곡 비빔밥에서 나왔던 예. 이 시금치가 있죠. 예. 이렇게 그 짙은 녹색을 가진 채소들이 엽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녹색 중에서도 짙은 네, 녹색. 짙은 케일, 뭐 시금치. 아, 그렇죠. 예. 예. 이 엽산의 그 작용이 대장암의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좀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브로콜리가 있는데 얘 왜 이렇게 커요? 얘는 진짜 그 항암 채소 중에 네. 대표 주자입니다. 예. 이 그 썰포라판이라는 이 브로콜리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브로콜리는 이제 그 암 예방하면 항상 제일 네. 먼저 등장하는 대표 주자고요. 근데 이제 그 성분은 쪘을 때 제일 많이 보호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 끓이거나 뭐 볶거나 이러면 조금 파괴가 있는 네, 그런 네.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마도, 예. 도마도의 또 대표 그 성분은 라이코핀이라는 성분인데요. 예. 그건 특별히 이제 전립쇠암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라이코핀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전립쇠암이 예방이 된다 하는.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사람 괜찮은 네, 거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요거 크기를 한 2개 정도 매일 먹는데요? 더 먹어요? 그러면 아니요, 예, 적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당하시고 이거 생으로 드셔도 괜찮지만 네. 특별히 이제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에 볶아서 그 서양 사람들 열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 먹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라이코핀이 훨씬 더 잘 네. 흡수된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아유, 버섯. 네, 여기 이제 버섯은 이게 야외에서 햇빛 받아서 그런지 비타민 D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 또 특별히 항암 성분으로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역학적으로도 이 버섯 많이 드시는 경우에 네. 이 대장암, 뭐 네. 유방암, 이런 암들이 네. 예방이 된다 하는 것들이 좀 입증이 돼 있습니다. 네. 버섯 참 고깃집 가서 구우면 거기 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에 그 베타글루칸이 녹아 있고요. 네. 심지어 이제 마른 버섯 불린 물에도 예. 그 글루칸들이 녹아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마늘은 마늘. 저희가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먹고요. 네. 이건 뭐 곰도 사람으로 바꿀 정도의 성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리신이라고 알려진 그 성분이 특별히 항암 작용이 있다고 돼 있고요. 예, 많이 드시면 좋은데 불행히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익혀서 많이 드시는데 익혀서 드시면은 이제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알리신은 이 안에 그냥 준비돼서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알린이라는 성분으로 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네. 이걸 이제 요리할 때 이렇게 다지고 네. 아니면 채 썰고 이렇게 하죠. 그러는 중간에 이제 효소랑 딱 합성이 돼가지고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부숴가지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두부가 놓여 있는데, 네. 이 두부 또 콩 여기에 그 아까 노동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소플라본이라는 또 항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암보다는 이제 유방암이랑 관련성이 좀 더 잘 나타나는 그런 암이고요. 예. 에스트로겐이랑 이제 같이 그 경쟁해가지고 역할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이소플라본은 다행히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요리하셔도 됩니다. 뭐 네. 전골에 넣고 마구 끓이셔도 되고 부치셔도 되고 콩밥 해 드셔도 되고 다 살아 있습니다. 네.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런 음식들 네. 다 좋지만은 고루고루 먹는 거를 뛰어넘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한 개만 계속 드신다고 해서 그게 네.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네. 다 섞어서 네. 골고루 드시라 하는 걸로. 고루 사랑하라. 네.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우리가 그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중요함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이 먹거리하고 상관이 많이 있는데 예, 상당히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야채나 이런 그 과일의 섭취를 좀 늘리고 육류, 빨간 고기죠. 붉은 고기, 육류를 좀 줄이자 하는 거. 그다음에 뭐든지 너무 지나친 거는 적절치 않다. 중용을 지키자. 뭐 이런 원칙을 준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환 교수님은요? 네, 왜 50대, 뭐 60대, 70대 이렇게 암이 늘어나느냐? 그 부분은 결국은 잘못된 어떤 습관, 식생활 이게 그냥 오래 방치되면 결국 세포가 노화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암이 된다라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실은 한 분 한 분 가까이서 참 뵙기도 어려운 정말 바쁘신 교수님들이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시죠? 오늘 암 예방 많이 된 것 같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암 그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암 경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우리 노동용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음식이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게 드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도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맛있는 비빔밥이 굉장히 다채롭게 다양한 그 영양소가 들어있고 거기에 육회 비빔밥 고기가 조금 들어가 뭐 이런 식도 상당히 조화롭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은요?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는데 결국 이 암 예방하는 것도 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사기당했다고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많이 벌어뒀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이야기 들으셨는데 그 중에 내가 고치고 싶은 것 여러 개 고르지 마시고 딱 하나만 고르셔서 3개월 동안 하나만 고치고 또 그 다음에 고치고 하면 어느 순간 내 몸이 암으로부터 멀어져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성훈 교수님. 암으로부터 내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결국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 부분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한다든지 오늘 나온 이런 먹거리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실천을 하는 이런 습관을 통해서 암 예방의 길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선환 교수님도요. 네, 뭐 저도 환자들한테 비슷한 얘기합니다. 영양소 특정 음식 하나가 우리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해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비슷한 말씀들 하셨는데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고요. 거기 못지않게 꾸준히 운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용 교수님께는 아까 2잔까지 술 괜찮다고 한두 잔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환자분한테 많이 물어봐요. 술 먹으면 괜찮냐고. 그래서 저는 한 잔은 되지만 2잔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요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통제 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희 교수님. 저는 지금 소개드린 저 음식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생선입니다. 특히 이제 기름기 많은 그런 고등어나 연어 이런 생선들도 고기에 비해서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바로 내 식탁에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나의 건강이 있고 내 운명이 걸려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골고루 드시고요. 모두 사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암 예방 토크 콘서트 마칩니다. 오늘 수고해준 5분의 명강해준 5분 교수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방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